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3.75% 빠졌습니다. 월, 화, 수, 목요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에 반등을 줬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12% 하락한 2,92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1% 하락하면서 98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828억 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3억 원, 그리고 기관은 1,74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209억 원, 외국인이 1,209억 원 개인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682억 원, 기관이 50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방유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종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아침서부터 좀 흘러내려서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었던 거는 아닌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아침서부터 흘러내리는 모양은 사실 그렇게 떡히 이번 주에서 강하게 움직였다는 의지는 아니라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2,900이 안착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좀 밀리고 있죠. 2,920입니다.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일단 왜냐면은 지금 IT 섹터가 밀리면서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거지만 지금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업종적으로는 그다음에 보험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강하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시장은 폭락세로 가지는 않고 있는 건데 그래도 시장이 밀리면서 주도주인 IT 삼성전자 1.2% 빠지고 삼성전기 2.9% 빠지고 뭐 LG전자도 4.7% 빠지고 카카오도 빠지고 사실 이게 딱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의 IT주들이 버텨주면서 시장을 이렇게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단한 모습은커녕 지금 저점을 지금 계속 어제 저점을 깼고 그다음에 이틀 전 목요일 날의 저점이 2,915인데 지금 그 자리까지 지금 불과 3포인트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가 또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2,900 라인인데 일단 2,900은 좀 사수를 해줘야 돼요. 2,900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리는 2,822인데 그러면 종목들이 좀 더 충격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손절할 거면 차라리 2,822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이 그렇게 딱히 박살이 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떨어져도 박스권이에요. 떨어지면 또 그만큼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또 금방 또 올라가주는 박스권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웬만하면 여기서 버텨주긴 할 텐데 밀려도 또 밑에 또 저점이 있어서 딱 다시 들어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만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입장이 좀 틀립니다만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IT는 떨어져도 지금 기업은행 플러스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플러스 나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4.4% 강세입니다.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가는 애들도 가요. 삼성생명 2%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일단은 아까는 플러스에서 지금 강보합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업종적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는 업종이 있어서 아직 지수가 무너지면서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텨주되 추가 매수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 잘못했다가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뚝 미끄러져 버리면 사자마자 10%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시장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2천억쯤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개인들이 계속 사게 되면 쟤네들이 바보가 아니서야 이거를 들어주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사는 IT들은 계속 빼겠죠. 그럼 뭐만 올라가요? 철강주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주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조선주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 개인 투자자들 차라리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를 사든가 아니면 보험주를 사든가 그러면은 이해는 되죠. 강하고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니까 반대로 올라가는 저쪽 업종을 사겠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주 사는구나. 그래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가 2,900으로 떨어지고 2,800으로 떨어질 거니까 거꾸로 저쪽이 움직이니까 저쪽을 사겠다. 그러면 저도 찬성해드리지만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슨 확인이 필요하냐? 지수 3,000 안착하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3,000이 안착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지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특히 오늘 음봉으로 떨어질 때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양봉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양봉으로 바뀔 거를 예상을 하고 용감하게 모험을 걸고 매수하는 건 된다라고 했지만 확인하고 사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 한 번 정도 이렇게 속임수를 주는데 이게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모양은 전날 금요일 날에 양봉을 만들어 놨으면 오늘 양봉으로 뻗어서 5일선 회복에 나와줬으면은 점수가 지난주에선 70에서 80점이었다면 양봉 안으로 나와주면서 3,000 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었으면 오늘은 90점에서 95점을 줄 수 있는 좋은 모양이었는데 전날 70점에서 80점 정도의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점수는 60점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80점, 90점 갈 수 있었던 시장이 60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물타기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것들 손절은 조금 더 뒤에 하더라도 지금은 버티는 자리지만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장이 양봉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하방 경직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표역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의 가격을 밑으로 후려쳤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가격을 밑으로 확 하고 내려야 됩니다. 밑으로 후려쳐서 밑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은 매매가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떠 있는 종목들 잘못 잡으면 지금은 저 음봉을 봤을 때에서 들어가자마자 내일에서 엄청나게 시장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지금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하락장으로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3,000 안착하면 매수를 하자, 양봉 확인하고 매수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전화번호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1월 3일 첫 거래일 날 편입된 서진시스템이 4.6% 수익을 달성했고요. 1월 5일 편입된 RFHRC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1월 6일 편입된 테스 그리고 서진시스템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동진세미캠은 회사는 원래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면 오스테미 플란트 사건에서 거기에서 그 물량들을 횡령했던 그 자금을 갖다가 동진세미캠을 살 정도라면 좋아서 샀겠죠. 그렇죠? 나쁜 종목 사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 이슈에 휘말려서 지금 그래서 갑자기 같이 급락하는 경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 뭐 지수가 빠지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빠지는 거고 원래 좋은 종목이 빠진 거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엮여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슈로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횡령한 자금으로 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흔들리면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게 되면 싸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싸게 사는 관점에서 동진세미캠 오늘은 표역 종목으로 드릴 건데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가격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인 서진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밀릴 때에서는요, 장사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고 오늘 올라간 애들이 비정상인 건데 지수가 밀리는데 올라가는 거는 일부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그래서 전날 올라갔던 것 모두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래가 급증하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차트 모양도 우상향으로 아직 모양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진 모양이 아니에요. 무너진 모양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돌려놓고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고 이 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차트가 무너져요.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이렇게 깨지면. 근데 지금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차트의 모양은 60일선도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저점이 깨질 때 그럼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건데 이건 차트를 거꾸로 놓은 거니까 다시 차트를 원래대로 두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정고점을 돌파하면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인데 이게 그럼 왜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혼자 지금 폭락장이에요, 지금. 장대봉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거꾸로 돌려놓으면 우리나라 시장 이거 빨간색, 파란색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오늘 빨간색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차트를 거꾸로 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들이 다 움직였겠죠. 파티하는 장이었겠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거꾸로 돼 있고 밑으로 쏟아지는 모양으로 지금 2,900을 이탈하려고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 대형주들 아주 죄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네요,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2,900을 일단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더 지금 늘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자금들이 보이고 있는데 거래에서 코스닥 계속 늘리거든요.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난 거 있으면 파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여기서 그러니까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손실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시되 수익이 난 게 있으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금 2,900 이탈된 다음에 던질라 그러면 이미 그 수익 난 것들도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나 손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뭐 수급 꼬이고 있고 지금 대형주들, 업종의 대표주들 죄다 무너지고 있고 잘 버티던 지금 IT 부품주도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수익 난 종목을 굳이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이게 장대 음봉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이 장대 음봉은 음봉의 뜻은요. 그 다음 날 또 빠진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일 양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저의 희망사항과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래 양봉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이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인 거지 냉정하게 봤을 때에서 오늘 장대 음봉은 원래 장대 음봉의 의미는요. 내일도 또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또 빠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빠지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 70% 80%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 빠져요. 내일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내일도 빠질 텐데 그럼 종목도 여기서 더 빠질 텐데 사봤자 수익 나겠습니까?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이 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챙겨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음봉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음봉이에요. 내일도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2,900이 깨지게 되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정말 크게 빠지는 건 2,822. 이 자리가 깨지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이게 급등할 리가 있겠어요? 버티면 용한 거지.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용한 건데 수익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여기 샀다. 예를 들어서요. 물론 여러분들 추천한 자리에서 지금 손실이 지금 났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미도달됐습니다.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이전에서 수익 났던 사람들은 잘한 거고 그 수익이 났던 부분을 못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뭐 어차피 지금 다른 종목들도 어차피 좀 이따 종목 상담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32,000원에 샀다. 지금 수익권 여기 있다. 32,000원 수익 사고 지금 47,000원이니까 수익이잖아. 많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현금을 절반이든 절반 이상을 일단 팔아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면.
근데 만약에 매수하신 자리가 뭐 63,000원짜리다, 62,000원짜리다. 근데 손실이 조금 났다. 그러면 일단은 버텨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2,900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을 하고 2,822가 깨져버리면 다 손절을 해버리고 이렇게 일단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겁은 먹지 말되 깨져버리면 에이씨 그냥 손절해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과거를 가지고 버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지 말아라. 떨어졌네 더 사야지. 이게 지금 제일 바보라는 얘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고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추가 매수보다는 혹시나 저점이 깨져서 급락해서 시장이 미끄러져서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리스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는 지금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서지스템은 일단은 전일날은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이 들어왔다고 사야지? 아니요.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날에서는 시장이 양봉이 나왔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들어왔다고 사지 마시고 일단 미도달됐으니까 일단 다음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동지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테인 플란트가 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건들이 지금 막 얘기들이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선 초창기에서는 상장 폐지가 당연히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들도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살살살살 기울고 있죠. 뭐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오스테인 플란트 궁금하시면 좀 이따 종목 상담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의 생각은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동진세미캠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만약에 뭐 망하더라도 뭐 얘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횡령했던 자금으로 예전에 이걸 샀었다라는 부분과 뭐 이거를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지세미캠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동지세미캠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2019년도에 1,049억을 영업이익을 벌였고 작년에 1,26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19년도에는 580억, 작년에서는 2020년도에서는 853억. 그러니까 점점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뭐 괜찮게 잘 실적은 뭐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장비 섹터인데 좋아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 어차피 고점에서 흐르려 그랬었던 건데 그런 이슈에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지수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2,900을 깰까 말까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까지는 밀어보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면 언제 그랬냐듯이 반등 주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잘 움직이던 종목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빠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이슈까지 얹혀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 가격은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인 한 35,000원. 35,000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딱 12%만 빠지면 되거든요. 지수 2,900 무너지고 2,822 근처까지만 받쳐줘도 10%는 빠져요, 얘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2,822까지 가면. 그럴 때에서 요걸 주워 담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한주를 그래서 지장이 만약에 2,900이 깨지고 종목들이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선 다른 일도 다 떨어지면 이 좋은 종목 얘도 떨어질 건데 그때에서 35,000원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뭐 아울러서 뭐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지수가 2,900이 깨지고 2,822까지 붙여놓게 되면 얘도 15,000원 더 떨어지겠죠. 동지세미캠은 10% 떨어지지만 얘는 한 24%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동진세미캠과 뭐 주성엔지니어인가 뭐 파트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급이 그동안 괜찮았던 실적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들에서 고르시면 되고 해서 오늘은 동지세미캠을 35,000원 한번 공략을 해보자 흔들릴 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동진 세미캠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담기 좋다 말씀 주셨고요. 수급 실적도 좋다. 그리고 흔들릴 때 공략을 해보자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려서 좀 걱정이 많이 됐... 네, 말씀하세요.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네네. 오늘 혼자 올라가던데. 예, 오늘 올라갔는데 저번에 상담했는데 네. 4,000원 넘어가면 다시 연락하래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4,900에 10%예. 4,900원? 예. 10%. 4,900원. 아, 지금 수익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죠? 응. 자, 일단은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좋은 모양인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예.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사실 모든 종목들이 시장 특성을 타는데 오늘 거꾸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굳이 뭐 팔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수익이면 지금 절반을 파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수익이 아직 안 4,900원이면 일단 한번 버텨보세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원자력 테마주들은 계속 이슈가 돼서 예.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참 쓰기는 좋고 효율도 굉장히 좋고 막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처리하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나중에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게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 정말 나온다면 그러면은 뭐 이쪽 애들은 무궁무진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테마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근데 앞으로 이제 탄소를 줄여야지만 되는 부분에서 원전 쪽도 그 부분에 그 탄소를 줄이는 정책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저는 상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영 네. 물린 거 그냥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쁘면은 나쁘니까 지금이라도 던지면 되는데 나쁘진 않으니까. 예. 그쵸? 아니, 그리고 오늘 계속 안 오르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 혹시나 오늘 내 금액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팔겠다라는 전화가 아니고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거잖아. 예, 예. 흔들려도 갈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그냥 버텨보세요. 예. 대신에 수익이 알겠습니다. 나면은 그때는 욕심을 많이 줄여가지고 막 90% 팔고 10% 정도 남겨놓으면 괜찮은데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면.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 카카오요. 카카오. 네네.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이 지금 다들 최근에 막 자다가 붕창 맞은 것처럼 멍하죠, 그렇죠?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네. 매수가는 11만 2,038원이요. 11만 2,038원. 네네. 비중은요? 저 비중은 10%요. 비중은 10%. 네네. 많이 빠져서 공략하신 거죠? 예? 이거 공략하신 이유가 어떻게 뭐 따로 있으세요? 아니,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 불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네. 이미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사신 그때서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열심히 파는데 얘네들이 파는 이유들은 차익 실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10,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열심히 올라왔거든요. 1,000%가 올라가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흔들릴 게 뻔하니까 얘네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떨어지는 건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떨어질 때까지 놔뒀다 나중에 물을 타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카카오가 망하거나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네네. 좋은 종목인데 산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만 원, 16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비싸게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츠라는 차는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츠가 1억에서 2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차를 벤츠를 100억 주고 사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그런 근데 것처럼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차는 좋아요. 근데 벤츠를 100억에 산 게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 카카오를 싸게 바닥에서 10,000원대에 샀었어야 되는데 17만 원에 산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차는 좋아요. 네. 차는 좋은데 비싸게 산 것뿐인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싸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차 자체는 좋으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카카오도 주식은 좋은데 비싸서 네네.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자리는 일단 8만 원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8만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아,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까지 뭐 단번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 와중에 한번 들어준 척을 한다 해서 11만 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번 파시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종목은 안 오늘 되시고 요것만. 뉴스 아니 그게 아니라 카카오에 대해서요. 네네. 뉴스가 네. 뭐 오늘 좀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뭐 노조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 자 뉴스라는 건요 좋을 때에서는 그러니까 호재랑 악재가 같이 나오는데 올라갈 때에서는 호재가 막 100개 나오고 악재가 5개 나와요. 아, 내려가서 악재가. 근데 내려올 때에서는 악재가 막 40개, 50개 나오고 호재는 한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호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앞으로 근데 지금은 악재가 더 부각이 돼서 왜냐하면은 이거를 얘네들은 팔았잖아요. 기가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았죠. 네. 네. 그럼 얘네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겠죠. 그럼 열심히 악재만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더 떨어지라고. 아, 그럼 개인 투자자들 그 악재 무서워서 다 손절하겠죠? 그러니까 개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쯤 되면은 악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요. 다 물렸어요. 근데 악재가 나온다? 악재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요. 아, 그런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악재는 어차피 떨어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악재가 먹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고요. 어차피 떨어질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라 악재가 없어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한 8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좀 나중에 하시라는 거. 네네. 아셨죠? 그냥 버티시고 네, 관망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 자,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 KPS.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 갑자기 급등해서 움직이니까 저쪽 애들이 잘 버텨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83,500원의 비중은 10%시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서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면 오늘 공략하신 느낌도 좀 있네요. 돌아서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해 놓고 대기하세요. 지금 막 주식을 수익으로 다고 있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거나 강하게 뽑아 움직이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 처리를 해놓고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물린 자리가 뭐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냥 일단 버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사실 느낌이 좀 크고 물린 자리가 크질 않으니까 들어 올려갖고 수익으로 바뀌거나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일부 현금화는 왜냐면 지수가 이런인데 음봉으로 있는데 그래서 양봉으로 바뀌게 되면 보성파워텍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다 죄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손실이 크지 않다면 일부 현금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유라테크. 매수 가격은 15,300원에 비중 10%. 얘는 뭐 지수가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거래도 없고 움직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1,700원, 1,700원과 마지막 네크라인 10,000원. 그러니까 1,700원과 10,000원 이 두 가지만 지지가 되면 보유 가능하세요. 15,300원은 올라갈 일도 지금은 없겠지만 떨어질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세요. 버티셨다가 나중에 한 13,000원쯤 오면은 질문 주시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원 아스텍이요. 무슨 아스텍이요? 동원 아스텍. 동은? 네, 동은 아나텍 아닌가요? 네, 아나텍. 동은 아나텍. 그래요. 동은 아나텍. 이거 폐역 종목을 한번 줬던 종목인데 계속 고점을 넘어가서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300원에 30%요. 9,300원에 30%.
이거 제 방송 보고 사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동원 하나텍도 최근에 표역 종목 추천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가격대는 잘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7,000원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폴더골프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서는 이 거래량이 앞에가 이게 이뻐 보여가지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팔라 그랬더니 이게 팔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2,000개 중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재수가 좋은 건데 비중이 좀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매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려고 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지금 팔아야 되는가, 음. 가져가야 되는가. 자,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만 안착하면 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욕심을 좀 낼 거면 9,500원. 9,5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근데 9,500원 깨지면은 200원밖에 못 먹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종가상으로 오늘은 안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종가상으로 10,000원이 지지하면 보유를 하시고 10,000원이 이탈이 되면 한 3분의 1은 파세요. 아셨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9,500원이 지지되면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삼성증권 예. 삼성증권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고 예. 15%? 매수가는 네. 48,000원. 48,000원. 네. 삼성증권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은 일단 버티시고요. 차트를 보니까요. 버티라고 예. 뭐라고요? 더 살려고요? 버티라고 예. 네, 버티세요. 버티시고 아. 여기서 버텼다가 일단은 45,000원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전날 화장품들이 조금 이제 움직였었던 게 코리아나 오늘 다시 도로 빠지나요? 많이는 안 빠지는데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일단 화장품주들도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빠져서 지금 한 번 더 충격을 더 받는데 모양새를 보면은 그 과매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과매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아랫거리 들고 이렇게 나오고 과매도가 맞다면 이번 주 내에서 양봉이 받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데 지금 시장도 말을 안 들어먹고 있고 지수의 종목들도 죄다 빠지고 있고 전날 이제 그 이영애 씨가 출연하는 뭐더라요? 그거 신사임당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학령 해제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고 뭐 사임당 그 이것 때문에 조금 그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아 올라왔다가 지금 지수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죄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버티세요. 25만 원에 물린 거면은 예전에 한참 전에 물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고 지수가 살아 올라야 됩니다. 모든 종목들은 지수 특성을 탑니다. 지수가 무너지면 그 어떤 종목도 정상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전저점을 깼고 장중에 한번 깼죠. 이틀 전에 목요일날 적점을 한번 깼고 그리고 2,900에 이건 심리적인 지지 라인입니다. 2,900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버티고만 있다가 이게 양봉이 나올 때 이건 제가 그림 그린 거예요. 양봉이 나와가지고 2,950을 다시 안착을 하고 3,000으로 갈 때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가격 13,900원에 14%. 수익이시진 않네. 일단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수가 빠져도 잘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무난하게 잘 벗겨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섹터 종목들 얘도 마찬가지고 일단 넘어갔어요. 일단 추세 흐름이 요걸 하나 넘어갔으니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은 일단은 여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전환이네.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앞으로 컨센서스 내년에 흑자 전환이네요. 내년에 흑자 전환이고. 그래 일단은 보유만 하셔도 일단은 15,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아유, 내가 이거 잘못 산 거는 내가 인정하고요. 뭐 어떤 거 잘못 샀는데요? CJEM이요. CJENM. 예. 매수가격하고 그래서 비중은 어떻게 인정하고, 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원이요. 18만 원. 샀어요. 네. 꼭대기 그때 하도 사셨네? 좋아하고 샀는데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때 팔았는데 못 팔았어요. 못 파셔갖고.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비중은 10%시고. 네, 네. 뭐 다행인 거는 비중이 90%가 아닌 게 다행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자, 일단 CJENM. 네. 지금 뭐 엔터주들 다 같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지금 그대로 빠지고 있는 건데 이 대기업들이 맨날 이렇게 바닥에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신세계죠. 신세계 이마트 네. 같은 경우도 이전에서 맨날 바닥에 있을 때 아주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이렇게 또 다시 갈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주식이 맨날 바닥에 있지는 않아요. 특히 대형주들. 겁이 나죽겠어요. 겁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CJENM이 망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지금 뭐 많이 빠진 이유가 뭐 CJCGV도 마찬가지고 CJENM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죄다 지금 같이 약세를 보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일단 버티시고 이게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평선들이 모여있질 않고 이렇게 뿌려져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게 아주 그냥 난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복잡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깔고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되시고 네. 한 1년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년 버티면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CJENM이 뭐냐 이게 상장 폐지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J그룹이 네.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예.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CJ그룹에서 CJENM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안 돼요. 얘네들도 그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없어지기보다는 이거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에요. 2조 9천억짜리 종목인데 네. 나중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안 좋아가지고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딴 데다가 팔겠죠. 네. 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딴 데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슈는 안 나와요. 왜냐면 애들은 이걸 버릴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지수가 3,100을 돌파하잖아요. 네.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3,100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3,100이 도대체 오는가. 그러니까 3,100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면 번전을 차릴 수 있을까요? 시간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1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버티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뭘 이렇게 버티면 올라온다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게 이 회사가 사라질 거냐 안 사라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안 사라지는 회사가 바닥에 있으면 네. 재벌 애들도 자기네들 이게 올릴 때는 또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PF요. KPF.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5,090원이고요. 네, 비중이 좀 많은데 한 40% 돼요. 40%. 풍력주, 기계주 이렇게 지금 일단 풍력주로 좀 되어 있는데 KPF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삼성 그 로봇주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일단은 섹터는 자동차 부품 사업 확장 돼 있고 장비 플랜트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슈는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한번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죠? 아니요, 모르겠네요. 없으세요? 아, 그거 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현대차에서 인수한 기업이 있는데요. 네. 로봇이 막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옆으로 막 비탈하는 데서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처럼 유사하게 막 체조도 해요. 막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기업 정도가 되면은 인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정도에 있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즉 네. 인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도 삼성전자는 그런 정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술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인수의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맞고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기대감에 계속 오르기는 마련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000원대에서 갖고 있다면 지금 지지 라인은 5,300원을 봐드릴게요. 5,300원이 지지되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5,300원이 깨지면 한 절반 이상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가 된다는 얘기고. 아, 지금 가격에서는 그대로 보유. 일단 가져가고요. 그렇죠. 거래도 괜찮고 기가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네. 튀도록 냅두세요. 오르도록 네. 냅두는 건 좋은데 5,300원이 깨지면 5일선도 이미 이탈한 자리고 지지라인도 한번 깨진 자리니까 밑으로 한번 조정받고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5,300원이 깨지면 절반이나 절반 이상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매매하시는 그 작업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전반전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도 종목 동진 세미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실적도 좋다. 흔들릴 때 공략해보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35,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6.65% 하락하면서 4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보험주, 은행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1.45% 하락하면서 2,91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63% 하락한 97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추가 매수만 안 됩니다.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 각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해외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오늘 니케이 지수는 지금 강보합으로 지금 다시 돌려놨어요. 이러다 얘들은 플러스도 나겠네요. 마이너스 0.03포인트 니케이 지수 거의 강보합으로 다 돌려놨고요. 중국 시장도 마이너스 0.18밖에 되질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오늘 그냥 아시아 증시는 장이 열렸는데 아침에 그냥 졸려요. 뭐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졸려온 상황.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우리나라 때문에 잠깐 흔들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한국 시장이 갑자기 박살이 나니까 뭐지? 하고 있다가 흔들렸다가 별거 없는데 하고 다시 걔네들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봤더니 지난주 수요일도 비슷했죠. 그때도 오늘은 자동차 흔들리지만 오늘 자동차 대신에 보험주하고 은행주가 올라가는데 조선주 그다음에 뭐였죠? 조선주하고 철강주. 지난주 수요일 날에서도 조선주하고 철강주하고 뭐 자동차하고 뭐 이런 몇몇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IT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목요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금요일 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 되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서 오늘은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뭐 이런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IT주는 아주 더 빠집니다. 지금 죄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1, 다우는 0.2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서 0.3까지 빠졌다가 0.1로 지금 줄어든 상황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건데 나스닥 선물은. 근데 아침에 만들어지는 지금 나스닥 선물은요. 믿을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일단 거래량도 없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저녁에 뭐 10시, 11시쯤에 이제 시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들어질 때가 당연히 확실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선물 지수로 봤을 때에서는 굳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질 필요가 있을까?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오버하면서 같이 손절하거나 던질 필요는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고요. 일단 2,900은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에서 기대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시 양봉으로 받쳐 올려주면서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2,950은 안착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좋은 겁니다. 2,950 이하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처럼 움직여요, 맨날. 그러니까 2,950은 기본으로 안착을 해줘야 되고 3,000도 안착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950과 3,000은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도 빼놓으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자리고요. 정작 중요한 자리는 3,050과 3,100인데 지금 거기가 지금 보이지도 않죠. 하도 멀어가지고. 그래서 3,050과 3,100이 안착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지나는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1월, 2월, 3월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멀리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좀 맨날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2,900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과 2,822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격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종목도 30% 미끄러 내려가는데 아직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5장에서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는 것만 잘 버티시고 만약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는데 불안한 종목들은 당연히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오늘 음봉의 모습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 또 빼겠다는 얘기예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그냥 꿋꿋이 나는 떨어질게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 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현대해상으로 가겠습니다. 현대해상. 자, 보험주들이 참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흔들리고 반대적으로 은행주하고 보험주하고 철강주하고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재미가 더 없는 거예요. 물론 보험주 갖고 있는 사람 일부는 있다면 배당도 먹고, 그죠? 배당도 잘 받았죠? 4%인가. 배당도 먹고, 그리고 배당락이 떨어졌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2주 만에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수익이 나버렸으니까. 근데 버틴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건데, 일단 배당도 먹고 지금 수익도 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축하는 드리지만, 자, 매수 가격 24,750원에 비중 5%. 그래요. 이분은 배당을 먹고 지금 잘 버티고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수가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지수가 계속 빠지면 거꾸로 올라가는 섹터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철강주, 조선주, 그다음에 보험주들, 은행주들 지수가 계속 2,900 깨지고 뒤에 떨어지면 거꾸로 올라가는 지금 청개구리 종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얘는 좋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가 떨어지면. 근데 만약 지수가 반등 나오고 다시 2,950이 안착되고 3,000이 되면 3,000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저항대 부딪히고 다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서는 분할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넥스. 자, 매수 가격은 56,000원의 비중은 20%신데 하필이면 꼭대기에서 물리셨네. 자, 일단은 조정이 지금 한번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반등 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한 55,000원쯤에 오면은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는데 자율주행차 섹터로 아마 들어가 있는 섹터일 텐데 기가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버티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방송 없지만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가 3시 20분에 신의 한 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